합당 과정에서 제기된 미략 의혹과 400억 주장, 정말 사실이었을까요? 조국 대표를 모시겠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대표님 저한테 정청래 대표하고 합당하라고 지시 받으셨을 텐데. 최근 한 2, 3주 동안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 합당 문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권력투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? 난리가 나서. 왜 저와 저희 조국혁신당을 끌고 들어갔는지 정 대표께서 사과는 하셔서 제가 이제 받아들였는데, 제가 보니까 한 5가지 공격이 있더라고요. 맨 처음에는 우리 공장장이 말한 그 미략론이 시작됐습니다. 미략. 정청래 대표 연임 조국 대선 후보. 네. 미략. 그걸 이제 제가 설계해 줬다는 건데. 네. 저는 사실 손해볼 거 없어요. 근데 그거 진짜 황당하셨죠? 예, 너무 황당했고, 그런 미략이 관철될 수가 없거든요, 애초에. 그 다음에 나온 게 조국혁신당에 400억 부채가 있다라고 시작됩니다. 아, 맞아. 그런 얘기도 있었지. 조국이 400억 부채를 이렇게 털려고 들어온다. 그게 또 아닌 게 확인됐어요. 400원 아니에요? 저희가 지금 부채가 0원이거든요. 세 번째, 갑자기 조국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등등이 사회주의 정책이다. 민주당의 모 의원이 또 맹공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를, 그거 민주당 강령에 토지공개념이 있습니다. 문재인, 이재명, 고 이해찬 총리 모두 토지공개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하니까, 조국혁신당 들어오지 말고 민주당 바깥에서, 특히 왼쪽에서 계속 그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. 시민사회에서 그런 요구도 있긴 있었죠. 예, 있었죠. 그런 비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러면 대선 직전에 민주당에서 합의했던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같은 걸 해줘라. 해주면 여기가 넓어질 수 있다. 안 해주면서 바깥에만 있으라고 하느냐. 이게 네 번째라면, 마지막에는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했는데 왜 거절을 안 했냐라고도 비난을 합니다. 왜 거절을 바로 안 하고 민주당 분란을 일으켰냐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번 지선 전에는 합당은 없다. 지선 후에 새로 논의하자. 그럼 선거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얘기는 제가 좀 여쭤볼 텐데, 그 전에 제가 이제 정청래 대표도 알고 조국 대표도 아니까, 두 분은 지분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사람이냐면, 지분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꺼낼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지분 미략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. 지분의 지어자도 꺼낸 적이 없고 정 대표께서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. 두 사람 다 그런 얘기를 할 성격의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근데 그걸 기정사실처럼 유포하고, 그리고 그걸 내가 설계했다고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죠. 아, 내가 이렇게 전지전능하구나. 김총수는 뭐 모든 것에 총기획자가 돼서 신망이 높아졌을지 모르겠으나 신망이 난 11조 받으려고 그래서 11조 그래서. 아니 뭐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 역할 아닙니까?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요구했던 걸 가지고 비판하면 문제가 없죠. 그렇죠. 그런데 하지 않은 말,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전제하고 막 치는 겁니다. 그럼 제가 답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 호수아비 때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공격하기 좋으니까.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제안을 하긴 했어요. 저도 대표님한테 제안하고 나서야 그걸 알게 됐는데, 대표님도 굉장히 당황하셨죠 그때. 그렇죠. 그리고 그 점은 본인이 사과도 했죠. 지나가 보니까 전적으로 정청래 대표 탓만 할 수 없었다 싶은 것이, 지나가 보니까 부드럽게 했으면 과연 통했을까 싶어요. 저도 정청래 대표님하고는 뭐 오랜 친분이 있습니다. 가끔 뵙기도 하고 통화도 하죠. 정치하고 난 뒤는 대표와 대표끼리 통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? 정 대표님 스타일이 있습니다. 저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른 편인 하시죠. 다른 게 아니고 정반대입니다. 이분은 근데 거짓말을 하는 분 아니에요. 뒤통수 치는 사람 아닙니다. 거짓말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. 말을 거칠게는 한다.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저한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술수를 부린 사람이 아니에요. 네.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했을까? 정청래 대표가 저에게 제안하기 전에 민주당 현재 최고위원분들하고 논의를 하면 좋았잖아요. 근데 저하고 제안하기 전에 이원주 최고위원, 뭐 강두구 최고위원 소통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? 그러니까 그러면 됐을까야?
그래서 일단 본인 책임하에 제안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지른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저도. 합니다. 정청래 방식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. 그리고 거친 건 맞고, 그리고 모두를 당황시켰고, 상대방인 조국 혁신당도 당황시켰고, 나도 이렇게 했나라고 했는데, 지나가 보니 부드럽게 했어도 될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, 왜냐하면 정 대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목이 합당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일부에게는 차기 권력의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꺼내지는 순간 합당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권력 투쟁이 벌어져 버렸단 말이죠. 그래서 사실은 합당 논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갇혀 있을 때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편지를 보내거나 면회에 와서 합당합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, 사실은.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아주 침묵 상태이고 그렇지. 조용하세요. 정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저 면회에 오셨는데 다 교도관들이 있는 데서 면회를 합니다. 그때부터 음모를 짰나 이런. 아니, 내가 시켰어요. 김총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부의 권력투쟁,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그 당 대표가 28년 총선 공천권을 갖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30년 대선, 이재명 정부 1년도 안 지났습니다. 안 지났는데 2030년의 시점에서 지금을 보니까 이거 정청래가 당권 잡고 조국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 시키는 거 아니야? 내가 다 설계했지. 안타깝습니다. 이게 합당 논의가 아니라 권력 투쟁의 양상이 되니까.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끌고 와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자기가 연임하고 조국 대선 후보 지분 나누기 미력을 했는데 이것이 다 대통령 뒤통수를 치는 일이다.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우상호 전 정무수석,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은 무엇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밝혔습니다. 그렇죠. 당연하잖아요. 그거는 너무 상식적이고.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단 말이죠. 그건 당무 개입이 돼요. 그러니 대통령이 직접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그 공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. 안타깝고요. 제가 대통령실에 2년 반 근무를 해봤지 않습니까? 정무수석이 대통령 뜻에 반하여 또는 대통령 뜻을 왜곡하여 나와서 방송에서 말한다? 다음 날에 잘립니다. 불가능해요, 그거는.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합당 찬성 반대 다 할 수 있다. 그런데 대통령 뜻을 틀어가지고 자기 주장의 논거로 삼는 거는 참 이건 정말 실망스럽다. 그건 생각하고 반칙이죠. 있습니다.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. 근데 이제 그 국면의 대체로 일단락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동안 조국혁신당이 사실 열받아서 길길이 날뛸 수 있었거든요. 아니, 내가 통합하자고 했냐고.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. 과거 이 연대가 깨지는 게 항상 큰 쪽이 작은 쪽에 행패를 부리고, 그 작은 쪽은 야, 우리가 크기가 작지 가오가 없냐. 자존심을 세우고. 그러다가 물 건너가는 건데, 이번에는 잘 참으시더라고. 일단 박수. 인내력이 2019년 검찰 수사 받고 난 뒤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. 한편으로는 저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? 대통령의 소신은 이런 거다. 근데 민주당에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? 그럼 제가 그때 밥상을 엎어버리는 게 맞나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당도 딱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. 나눠져 있지만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또 게다가 공당의 대표가 정식으로 제안했는데 밥상을 엎는다?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논쟁하다가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. 근데 3주간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니까 일절 침묵을 했습니다. 이거 잘 참으시더라고. 맷집이 늘었나 봅니다. 과장된 주장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.